포물선이 있고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포물선과 포물선의 교점이 A, B점의 교점이고 그리고 그 속에다 지금 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삼각형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아, 사각형 만들었다고요? 예. 이 사각형의 넓이의 값에 최대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각형 넓이 최대값 구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그런데 필요한 녀석은 A점, B점, 이게 Y축이 아니네. 그냥 세로 선이네. A점에서 A점 X좌표가 알파, B점 X좌표가 베타였을 때 알파하고 베타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임의의 상수함수입니다. 이 상수함수의 값을 X는 K라고 하겠습니다. K는 있네. X는 P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각형 넓이의 값이 좀 필요한,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필요한데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해석할까요? 예.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랑 삼각형 BCD의 넓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의 값은 여긴가? 오른쪽 삼각형 높이의 값은 이게 높이인가요? 예. 그럼 높이의 값이면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의 값은 여기 높이가 몇이야? P-알파예요? 네. 밑변 값은 CD를 밑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의 값은 베타-P? 예. 밑변의 값은 CD로 잡겠습니다. 공통인수의 값이 2분의 1 CD여서 묶어주겠습니다. 그럼 묶어주면 남는 녀석의 값은? 두 개 더했더니? 베타 빼기 알파. 그럼 난 지금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CD랑 길이가 필요하겠네요? 예. 두 식을 갖다 놓고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두 식을 갖다 놨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인가요? 예.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알파 베타 필요한 거 아니죠? 네.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이 필요하죠? 예. 이 값을 제곱한 값을 구하겠습니다. 합의 값이 누구죠? 2. 거기서 마이너스 2의 값의 4배? 네. 마이너스의 4배에서 빼야 되죠? 네. 8인가? 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2루트 3. 2루트 3의 값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루트 3 곱하기 CD인가요? 예. CD 길이 값이 최대였을 때가 넓이의 값도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CD 길이 값을 구하려면 시점 좌표 필요합니다. 시점 좌표가 누구죠? 이게 지금 시점 좌표의 시점은 Y축이 아닙니다. X는 P라고 하는 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시점이고요. P 대입했더니 D점 좌표의 값은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예요? 예. 그럼 CD 길이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야 되잖아. 위에서 밑에 거 뺐습니다. 마이너스 3P제곱 플러스 6P 플러스 6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3P제곱 플러스 6P 플러스 6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한 거죠? 예. 대칭 추기 값이 누구죠? 1. 1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입니다. 1 대입했습니다. 9. 이걸 제곱하시라고요? 난 제곱은 못하겠는데 81 곱하기 3이니까 243인가요? 네. 자, 그 다음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윗변과 아랫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윗변 길이 값은 이 아랫변 길이 값은 10입니다. 그때 A-라는 점의 좌표가 A점에 수선해버리고 높이의 값이 지금 5가 되는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구하고 싶은 거는 사각형의 넓이인데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요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의 값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필요한데 필요한 녀석은 가로하고 세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가로 길이 값은 x라고 하겠습니다. 세로 길이 값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넓이의 값은 넓이의 최대값이 s구만. 넓이의 최대값이 s고 넓이의 값은 그냥 넓이라고 할게요. 넓이는 x 곱하기 y가 넓인가요? 네. 내가 필요한 건 x와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y라는 녀석의 값을 x라는 문자의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겠죠 지금? 그러면 x하고 y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x라는 길이하고 y라는 길이가 뭔 관계 있지? 보통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지 않았냐?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 길의 폭의 값은 x예요.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폭들을 없애버리죠. 우리는 보통. 네. 이런 폭들을 없애버리고 여기다 길을 만들어버리고 여기다가 지금 밭을 만드나요? 네. 내 말 이해되시나요? 땡기고 땡기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폭의 값이 2라면서요. 네. 이만큼의 폭을 없애버리면은 문제를 풀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폭의 값을 없애는 문제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저 폭만 없애버리면 밑변 길이 값이 몇이 되는 거야? 네, 밑변 길이가 8이 되겠네?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높이의 값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높이의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높이의 값 5입니다. 밑변 길이 값이 몇이죠? 8. 그런데 여기 가로 길이 값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가로 길이가 누구야? 네, 이만큼 폭을 줄여버렸으니까 세로 길이 값은 변함이 없나요? 네. 그런데 이 삼각형은 닮았나? 네.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닮았나요? 네, 그래서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높이 값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큰 건 높이 값이 5, 밑변 값이 8인데 작은 삼각형은 높이가 몇이야? 밑변 값은 누구죠? 네, 이거 가지고 식을 xy 식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가지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40-8y의 값이 5x-10인가요? 아이씨, 어떻게 하지, 그를? 나 지금 y 대신에 대입할 거지. 8y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5x 플러스 50?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8분의 1로 묶었을까? x 곱하기 y의 값을 8분의 1로 묶었으면 8분의 1 x 곱하기 마이너스 5x 플러스 50인가요? 이거의 최대값만 구해서 8배 하시라고요? 그럼 이거의 최대값 8배 할 거니까 그냥 8배 한 거의 최대값 구하면 돼? 네모의 최대값? 근데 네모의 값은 위로 블록인가요? 절편값이 누구지? 양 50인가요? 그럼 최대값 5에서 발생해요? 그럼 네모한테 5만 대입한 게 답이겠네요? 5 대입했습니다. 5 곱하기 25. 답이 125가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폭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숙제한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얘기해 주세요. 스텝 1, 2였으니까 뭐 모르는 거 있을까? 있다고 해줘요. 심심해요. 있나봐요. 말해봐요. 스텝 1밖에 안 풀어서 모르는 게 없다고요? 예. 네. 주요가 모르면 얘기도 되는데. 아니 스텝 1은 스텝 1은 됐는데. 저는 2는 숙제인지 몰랐나요? 제가 숙제 안 하는 아, 네가 숙제 아니라고. 너 혼자 숙제 안 해가지고 혼나면 좀 그러니까 한 명 더 끌고 들어왔어? 네. 475번이 475? 네. 475번으로 왔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 한 실근과 두 개의 학원의 값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의 값이 필요합니다. K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제법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하려고 합니다. K라는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제법이 되려나 모르겠다. 뭐로 하면 되는 거야? K제곱도 없어지고 2K도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로 한번 해볼까? 1하고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1 안 되네. 마이너스 안 곱했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빵인가요? 따라서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값이 실근이구만.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은 빵이에요? 한 실근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램은 이 방정식이 학원을 가지면 좋겠다고요? 판별식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판별식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제곱하겠습니다.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이에요? 0보다 작아야지만 두 개의 학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항했더니 K값은 4분의 1보다 큰가요? 왜 이런 문제를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스텝 2 말하는 네, 551번이 551번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쌤 548번 54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니네 혹시 질문이 있는데 질문하면 혼날 것 같아서 질문 안 하는 거야? 아 이해되긴 됐는데 아니, 그 앞에 질문이 너무 없어서. 세2에서 그런가? 갑이라고 한 사람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을이라는 사람은 B지점에서 A지점까지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갑니다.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 더 걸었습니다. 또 갑과 을이 만나고 난 후에 갑은 1시간 후에 B지점에, 을은 4시간 후에 A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갑의 속력을 X, A, B 사이의 거리를 S, X와 S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갑이 더 많이 걸었다고? 그럼 갑의 속력이 더 빠른 거 아니야? 그럼 만나는 지점은 B에 더 가깝겠네? 만나는 지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다르지만 이동한 시간은 똑같나? 네. 그런데 갑의 속력의 값이 몇이라고요? X 을의 속력 알아요? 몰라요 을의 속력을 몰라서 Y라고 할까요? 예 근데 소요된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소요됐을 거거든? 근데 여기 길이의 값을 모르는데? 길이가 몇이지? 2분의 S 플러스 8 길이? 2분의 S 플러스 4 아니야? 거리 A에서 B까지 거리가 8이어서 S여서 여기 길이가 전체 길이가 S인데 누가 8만큼 길다고? A씨가 여기가 더 길다고? 8만큼? 8만큼 더 길려면은 2분의 S 마이너스 플러스 4 2분의 S 마이너스 4 맞아요? 네 길이의 값은 2분의 1 S 플러스 4고 길이의 값이 2분의 1 S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그럼 합의 값은 S고 차이의 값은 8이 맞나요? 네.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잖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구하죠? 그럼 여기서 소요된 시간은 여기서 소요된 시간과 똑같아요? 그럼 시간을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지금 둘 다 C지점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의 값이 똑같다고요? 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녀석은 또 이제 식을 세우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 네. 갑이라는 사람은 X의 속력으로 갔잖아. 예. 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은 1시간이 걸려도 도착했고 4시간이 걸려도 도착했다고요? 여기 길이가 몇인데요? X 그만큼을 속력을 갑의 속력 X로 간 거죠. 그럼 여기서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이라고? 그 1시간의 값이 X분의 2분의 S 마이너스 4인가요? 네. 그 다음 4시간이라고요? 여기 길이의 값은 2분의 S 플러스 4인데 속력의 값은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네, 을이 Y의 속력으로 갔습니다. 그게 4시간입니다. Y분의 2분의 S 플러스 4인가요? 문자의 개수가 몇 개지? 문자는 3개, 10도 3개인가요? 그러니까 연립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요? 주역이 네 시선이 설명과 일치하는 거 맞나요? 사실 아니죠? 희한하다. 나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너 저 왼쪽을 쳐다본다? 아니, 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너 시선이 절로 가 있는데? 정말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혹시 앞에 동주 머리가 커가지고 피해서 보느라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네. 자,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x와 s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난 연립방식 자신이 없다. x의 값이 2분의 1 s-4고 4y 값이 2분의 1 s 플러스 4여서 두 개 더할까? 더하면 뭐가 나오려나? x 플러스 4y 값은 s인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까? S부터 구하는 게 나았을까? 대각선끼리 곱해서 대입하면 좀 귀찮은데 어떻게 하지? 이거 산수를? 뭐가 제일 편할까? 이 XY를 집어넣는 게 더 편했으려나? 네. 그럼 S만 나올 테니까. 내 말 제대로 된 거 맞아요? 네. 이 식을 구할 필요가 없네? 대입하겠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대입할게요. 2분의 1 S 플러스 4 곱하기 8분의 S 플러스 1인가요? 그 다음에 2분의 1 S 빼기 4 곱하기 2분의 1 S 빼기 4야? 여기서 S가 나옵니다. 그 S를 대입하면 X도 나오고요. Y도 나옵니다. 난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봐줘요. 난 못합니다. 못 봐주겠다면 할게요. 빨리. 봐줄 거야? 안 봐줄 거야? 이거만요.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양변 16배 하겠습니다. 16배 했더니 S 플러스 8 곱하기 S 플러스 2 16배 할 건데 2배 했더니 4 곱하기 S 마이너스 8 S 마이너스 8 맞겠나? 있습니다. 아 믿지 마. 난 설렁설렁 한다니까 산수 항상. 왼쪽에 16배 오른쪽에 16배 했다고요. 맞아요? 네, 확인 안 했네. 이것들 확인 안 했어 지금. 맞습니다. 네. S 플러스가 S 아 8배 하니까 S 플러스 8인데 네 말이 맞습니다. 저 사기꾼 새끼들. 와, 씨. 전개했더니 S의 제곱 플러스 16S 플러스 64 4S의 제곱 마이너스 64S인가? 플러스 64 곱하기 3 256 네. 3S의 제곱 마이너스 80S 글씨 그지같이 써지네. 256 빼기 64는 내가 할 수가 없어. 192. 인수분해도 못해. (192가) 누구 곱하기 누구야? 48 곱하기 4? 3? 24. 24하고 8? 24하고 8? 그러네. 오, 그러면은 3분의 8인가요? 또는 24예요? 3분의 8이 들어가면은 이 값이 누구지? 음수여서 안 되나요? 3분의 8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24를 S의 값으로 선택했고요. 이제 X만 구하면 돼요? 네. 24를 대입했던 X가 누구죠? 8. 네. 그 답이 32가 답이네요. 아이씨, 아까 여기서 딱 끝내서 얼마나 좋아. 자, 그 다음 도플할 게 몇 번이죠? 552. 45 45. 네, 45라고 들었습니다. 45번은 2차 연립방정식입니다. 2차 연립방식이고 보통 이렇게 주어지면 합과 고백값을 이용해서 풀도록 유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값은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T라고 할 거고요. 고백값은 S라고 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첫 번째 방정식은 첫 번째가 T제곱 마이너스 S인가? 나 잘 맞게 잘 썼나요? 네. 두 번째 거는 T제곱 빼기 S인가? 네, 이거 두 개 연립할 생각입니다. S의 값을 소구하기 위해서 2배에서 빼야 되겠다. 밑에 거한테 2배 하겠습니다. 왜 글씨가 자꾸 이상하게 인식되지? 한 박자 늦게 인식되면서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네. 자, 2개 빼겠습니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잘 뺐나요? 네. 그런데 얘가 K라고 하는 미수가 있잖아. 알파하고
베타의 값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다고? t의 값이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럼 t의 값이 양수가 되는 k의 범위를 구하라고? 이게 뭔 개소리지? 이렇게 풀면 좀 쉬우려나? 좌변값이 t-의 완전 제곱이라고 놓고 오른쪽은 왼쪽 1 더했으니까 오른쪽도 1 더할까? 이게 근이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0보다 큰 근이었으면 좋겠다고? 왼쪽에 있는 건 2차 함수인가요? 야, 뭐야, 너 왜 안 주워져? 왼쪽에 있는 건 포물선입니다. 꼭지점 좌표가 누구죠? 1, 0. 오른쪽에 있는 건 상수함수인가요? 네. 근데 그림은 0보다 큰 쪽만 그려야 되죠. 0대 2범 누구예요? 아하. 0대 2범에는 누구라고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t의 범위에 대해서 이 녀석과 교점이 있으면 되나요? 그럼 실근 t의 값이 존재하는 거죠? 교점이 있어? 교점이 있어? 어떨 때 교점이 있는 거죠? 11-k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큰 같으면 교점이 항상 있나요? 그럼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 하나 빼먹은 느낌이다. 뭘 빼먹었을까? 일단 t의 값이 양수인 t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 아씨, 해석을 내가 좀 뭔가 잘못한 느낌이. 답 이거 맞아? 달라요? k라는 녀석이 t의 값이 실근의 값을 갖긴 가져야 되니까 8배씩 정도는 계산해야 되나? 아닌데 교점의 계수가 있으니까 8배씩까지 안 가도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문제점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항상 양수, t의 값이 항상 양수. 아, 해석을 잘못했구나. 이래버리면은 t의 값이 음수인 값도 존재해버리는구나.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양수인 t의 값만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교점이 발생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선은 안 돼.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이 11-k 값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전까지야? 여기 되시나요? 그래서 요게 지금 y가 1인가요? 그래서 11-k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범위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k 값의 범위는 뭐야? 10부터 11까지인가? 답이 이게 맞는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맞아요. 네, 답지는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도 되겠네요. 2차 함수와 상수함수의 관계로.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아까 550 몇 번이라고 하지 않았어, 누가? 55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수 K에 대해서 3차 방정식 1보다 큰 자연수 알파의 값을 근으로 갖습니다. 나머지 두 군의 값에 대해서 베타하고 감마의 값을 제곱한 거에 합의값에 4배 하시고요. K 값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야, 이거 애매한데? 정수 K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를 근으로 가죠.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1보다 큰 자연수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해야지 1보다 큰 근을 갖지? 문제 딱 보면 계획이 세워지는데 이건 딱 보자마자 계획이 안 세워진다? 일단 할 수 있는 게 세근의 합의값은 알고 있나요? 네. 세근의 합의값은 2분의 k야? 네.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의값은? 세근의 곱의값은? 마이너스 2분의 49.
근데 이 세근 중에 알파의 값이 자연수라고? 알파의 값이 자연수인데 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니? K는 정수예요. 문자 4개, 식이 3개, K는 정수, 알파의 값은 자연수, 부정방정식 해석해서 풀라고 대입해서. 알파의 값을 먼저 세면 지금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아서 이렇게 대입하면 혹시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파로 묶어주면 베타 플러스 감마인가요? 네. 알파로 묶어주고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값 대신 이거 대입하려고요. 나오나? 안 나오는데? 이걸 대입해도 안 이쁜데? 문제가 말하는 핵심을 지금 못 잡고 있다. 그 다음에 하란 얘기구만.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알파의 값이 자연수가 근이기 때문에 알파의 값을 대입하면은 따라서 알파의 적으로 묶었으면은 K-알파? 2알파? 그게 49인가요?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이 값은 정수고 정수에서 자연수의 값을 뺐으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정수의 값이 자연수의 제곱이네요. 그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1 아니면 7밖에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49. 자, 1하고 7만 가능하죠? 알파한테 1 대입하겠습니다. 알파한테 1 대입하면은 K-2가 49인가요? 네. 그럼 그때 K의 값은 51. 두 번째는 알파의 값인데 7 대입했습니다. 7 대입했더니 K-14의 값은 1인가요? 그때 K의 값은 15. 이렇게 두 가지만 분류해서 풀라고요? 분류해서 풀어봅시다. 기왕에 썼으니까 이걸 써먹을 수 없나? 지금 알파의 값이 1하고 K의 값이 51이라고 한다면 만족하나? 알파가 1보다 커야 되는 거. 네, 그러네요. 알파의 값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가정할 필요가 없네요. 알파의 값은 7이고요. K의 값은 15 확정이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 어디다 대입하냐? 그냥 대입하면 되는구나.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이 누구죠?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2분의 K, 2분의 15 빼기 7? 그럼 2분의 8인가요? 아니다, 2분의 1인가요? 그 다음 베타 곱하기 감마의 값이 필요합니다. 알파의 값이 7이라고요? 그럼 베타 감마의 값이 누구죠? 4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감마? 합의값을 제곱했습니다. 합의값 2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2배 했더니 플러스 14? 마이너스 K값은 15? 왼쪽에 있는 값이 57. 57에서 15를 뺐습니다. 아니다. 잘못했나? 뭐 잘못했어? 마이너스 2 베타 감마가 네, 플러스 7인가요? 플러스 7이면 4배 했더니 29? 그래서 답이 14가 답이에요? 이 문제는 이걸 생각 못하면 시작을 못하겠다. 어렵다 이거. 자,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이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상황은 지금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고요. 직선의 길기가 일자리인 직선과 접한다고 합니다.
그 접점의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네? 예.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요? 예. 그 A, B가 똑같아요? 네. 그 다음은 접한다고 얘기했고, 접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가? 아,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갖다 놓고 판별식은 0이라고 놓고 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두 식을 갖다 놓고 이항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빵인가요? 네. 여기서 판별식을 썼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B값은 B는 A니까 판별식은 B는 A라고 바꿔서 계산할게요. 예. 맞게 잘했나? A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아, 이거 A 플러스 1의 제곱인가요? 예. B 대신 A라고 쓴 것까지 되신 거 맞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도 마이너스 1입니다. 아, 네. 다음에 이런 문제는 안 틀릴까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17번.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7번 최고참 계수가 1인 px하고 qx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식을 다항식 4차식을 p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도 알려주고요. 다시 또 px의 값을 q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3px 플러스 2qx의 값을 x 플러스로 나누기 한 나머지가 필요합니다. px하고 qx의 모든 계수의 값은 정수고요. 몫의 값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말이 좀 특이하다. 몫의 값 1인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몫의 값 무조건 다항식 1차식이나 2차식 이런 건가 보지? 제일 처음에 식을 세우겠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의 값은 px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을 뭐라고 할까? 이 q1x는 qx 아닙니다. 나머지 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x입니다. 근데 이 두 다항식이 몇 차식인지를 모르겠다. 그 다음은 px라고 하는 식을 나누게 하겠습니다. px라는 식을 qx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q2x라고 할까? 나머지 값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뭘 원하고 있지 지금?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필요한 거야? 나는 지금 이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px라는 녀석의 값은 이걸 이항해 준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항해 준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려나? px 곱하기 q1x의 값은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인가? 기껏 해준 다음에 x로 묶는 것까지만 할 수 있네? 나 잘 묶었나요? 그럼 px의 값은 q1x의 값이 몫이잖아 지금. 몫의 값은 1은 생각하지 말라며. 그럼 px의 값은 이 4차식은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한 녀석이 px 값일 것 같은데? 이게 인수분해 되니까? 그럼 px의 값은 나머지 값 1차식으로 존재하려면 px의 값이 x면 안 되지 않나? px가 x면 x의 값을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상수가 아니라며. 그러니까 이 나머지 값이 여기 있는 값이 x였을 때는 나머지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px의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수의 값이 정수라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써버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써버리면은 q1x의 값이 뭐가 되는데 이래도 되나? px하고 qx는 모두 계수의 값이 정수인데 이래도 계수 정수 맞지? 이건 계수가 정수지. 이게 분수인 건 상관없지 않나? px하고 qx만 계수가 정수라고 얘기했잖아. 아, px가 최고참 계수 1이라고? 아, 그랬네. 다행이다. 요걸 문자로 놓고 분류해서 풀었으면 개 짜증났을 건데. 지금 px의 값 이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px의 값을 지금 뭘로 나누기라고 했지? qx로 나누기라고 했다고? 그럼 px의 값 대입한 다음에 다시 써볼까? x의 세제곱 플러스 3x 그냥 2항에서 바로 쓸 거 그랬나 보다. 2항에 쓰면은 누구지? 3항 소거했습니다. 이게 지금 qx 곱하기 q1x라고요? q2x? 이 몫의 값이 1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인수분해하려고요. 인수분해했더니 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5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을 어떻게 하지? 이게 문제다. 다음식 qx라는 녀석의 값은 x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x의 제곱 플러스 5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왜? QX로 나눴을 때 3차식의 값을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구만.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우린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뭐 하고 싶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하고 싶었나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이거 마이너스 3인가요? Q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퍼즐 풀듯이 풀란 얘기네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이게 어렵나? 이렇게 풀 생각을 못했어. 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19번이라고 들었는데 맞게 들었나요? 19번은 복 2차식에 관련된 문제를 하는 거, 이건 풀어줄 수 없어, 용기야. 이건 풀어줄 수 없다니까? 이거는 뒤지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건데. 자, x의 4창과 2창과 4창으로 구성된 것들 있잖아. 4창, 2창, 4창, 4창, 2창 상수하고 구성된 걸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하죠. 예.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바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바로 인수분해 안 되면은 제곱 빼기 제곱을 활용할 거죠. 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활용할 건데 가운데 뭐가 있으면 좋을까? 4x 제곱 아니면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풀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났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의 제곱인가요? 네. 뒤에 거는 2xy의 제곱이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 빼주면 되겠네. 네. 이제 A, B, C, D만 잘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건 선생님이 못해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4번. 2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3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x라는 문자에 대한 px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 개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거는 p한테 알파의 값을 대입하면 베타라고요? p한테 베타의 값을 대입한 녀석은 알파라고 얘기했고요. p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플러스 1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이라고 얘기했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딱 보자마자 이게 제일 싫은 거 아니야? 맞아요? 싫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p 알파의 값은 누구죠? 3-알파? p 베타의 값은 3-베타, 알파 대입 알파, 베타 대입 베타가 나오게끔 합의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p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x랑 똑같다고 놓은 이 방정식이야. 이거 함수 아니야? 1차 함수 아니다 이거. 이건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라고요? 근데 문제는 요게 좀 꺼림칙하다. 문제에서 이 식 px의 값 몇 차식이라고 얘기했나요? 몇 차식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일단은 이 녀석의 값이 근이 두 개인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추정해 보겠습니다. 몇 차인지 몰라요? 2차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파 베타가 두 개의 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요? 근데 px의 식을 전혀 모르는데? 2대2 방법을 구하라고? 어떻게 하지? 최고차계수 모르지? px
플러스 x-3이라고 하는 식이 이런 거라고? 그럼 이것도 그냥 알파 베타인 거죠? 최고차함계수 a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고 있잖아요. 두근의 합의 값이 3이라고요? 두근의 곱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px라는 녀석의 값은 2차식이었을 때라고 한다면 이런 식이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 숫자만 대입해서 a 값을 구해보려고요. p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괄호 속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4? 그 값이 1 나온다고요? 그럼 a가 그냥 2a를 구하자. 2a는 마이너스 3인가요? 문제 요구한 건 p한테 2 대입하라면서요.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이면은 플러스 6인가? 그럼 7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문제는 2차라는 보장이 없어. 2차라는 보장이 없는데 만약 2차가 아니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왜냐면은 미수가 하나일 때만 풀 수 있는 상태거든 지금. 원래 이 학교 선생님은 영생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어야 돼. 네, 이런 말을 썼어야지 올바른 문제야. 하지만 이 문제는 미수가 하나일 때만 풀 수 있기 때문에 2차가 확실해. 내 말 지금 이해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4번인가요? 24번이 복소수의 값이 있습니다. z의 값이 있고요. z의 값을 이용해서 오메가를 만드시고요. zn승의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n값이랑 오메가 n승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도록 하는 n값에 대해서 m하고 n이구나. 양의 정수 mn 값의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 z의 값하고 오메가의 값을 알아야 되겠네. z부터 정리합시다. z의 값을 정리했더니 누구 나오는 것까지는 물어봅시다. 누구 나왔어요? i? z가 i예요? 그러면 오메가의 값은 뭐 나왔어요? 루트 2분의 i-1? 그럼 여기서부터 선생님 풀이를 시작할게요. z의 값이 i면은 m 값이 누가 돼야지 1 나오는 거죠? 네. 나 이 삼성이 그지 같은 것들. 자, 오메가의 값은 이 값을 제곱한 게 누구죠? 마이너스. 오메가의 값을 4승하게 되면? 오메가의 값 6승하게 되면? 두 개 곱해야 되니까 i? 오메가의 값을 8승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 나온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메가에 10승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를 12승하면은? 마이너스. 어떨 때 마이너스를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마이너스. 4의 배수 중에 8의 배수를 제거한 건가? 맞아요? 4의 배수 중에 8의 배수를 제거한 거라서 n값은 8의 배수가 아닌 4의 배수죠? 오. n값은 몇 가지예요? n값은? n값은 8의 배수를 센 다음에 8의 배수로 개수를 대신해도 되려나? 8의 배수는 몇 개 있어? 8의 배수 12개? 그런데 이게 제일 작은 게 8의 배수는 8, 16, 제일 큰 8의 배수가 96? 4식 작은 녀석의 값이면 4, 12, 4 작은 녀석은 90인가? 그 다음 8이 큰 녀석의 값은 100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숫자는 8의 배수가 아닌 4의 배수는 몇 개 있다고요? 얘는 12개고 이건 13개인가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두 개를 곱하라는데 난 못 곱하겠다? 3, 5, 15, 5로 끝나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답이 몇 번이야? 4번. 뭐야? 4번이 답이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그럼 서로 같은 녀석이 몇 개 있는데? 4, 4, 12, 13개 빼야 돼? 13개가 겹치는 거죠, 13개가? 13개를 빼면은 25 곱하기 13 빼기 13인가? 그럼 24 곱하기 13을 하면 돼? 3, 4, 12, 2로 끝나야 돼. 2로 끝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와.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다른 분들 2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7번 문제는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여기에 낯이 익지 않아, 이 문제? 예. 진짜로?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랑, 야, 이거 고정이 있던 문제 아니야? 맞아요. 마이너스라고 5를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아요. 2차 함수의 값은 대칭축의 값이 누구라고요? 2. 근데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은 양수라면서요. 양수하고 음수를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음수라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음수면은 4 대입한 녀석의 값이 누굴지 모르겠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랑 5 대입한 게 똑같다면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라고 한다면 안 되지 이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5 대입한 거 함수값이 똑같다고요? 그럼 4 대입한 녀석의 값은 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는 음수값이라고? 그런데 4 대입한 녀석도 음수 아니야 그러면? 그럼 접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둘 다 음수인 녀석의 값이면 x축이 여기 있는 거잖아. 이 값의 음수값보다 이 값의 음수값이 더 작은 거지. 근데 절대값 씌우게 되면은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절대 똑같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두 개 합의 값 0이 될 수 없잖아. 이건 모순이잖아. 반면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5 대입한 게 똑같은데 4 대입한 녀석의 값은 더 큰 값일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음수라면서요. 그럼 4 대입한 거 애당초 양수값이었겠네. 그러면 사이에 x축이 여기 있으면 설명이 맞는 말이 되는 건가? 그럼 여기 있는 길이값이랑 여기 있는 길이값이 똑같으면은 합의값은 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fx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리라고?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림을 그리면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네, 마이너스 대입한 최소값을 마이너스 38이라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지? fx를? 그때 난 최대값 필요하잖아. 최대값은 2 대입한 게 최대값이에요? 난 지금 요것만 구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함수 fx의 값을 뭐라고 세울 거야, 식을? 최고참계수 a라고 적었어. x-2의 제곱? 플러스 m? 그럼 미수가 두 개니까 좀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할까? x-2의 제곱 플러스 m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러면 미수가 두 개인데 미수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하지? 뭐라고요? 식을 하나 더 세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플러스 4 대입한 녀석이 부호가 반대라고 놓고 풀면 되지 않을까? 절대값이 똑같다고?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죠? 9a 플러스 m? 이거 음수입니다. 하지만 4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값입니다. 4 대입했더니 이 값은 양수값입니다. 두 개 더해서 빵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13a 플러스 m 값이 2m 값이 빵? 그리고 또 대입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었나?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38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이 값을 연립해서 a부터 구한 다음에 m을 구할까? 38 두 개 좀 해봐. 두 개를
빼겠습니다. 밑에 거, 위에서 밑에 거 빼자. 마이너스 19? 뺐더니 76? A는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면 여기다 대입하자. 마이너스 52? 예. 그럼 26? 예. 네, 그래서 최대값 26이네요. 푸는 방법 보면 되게 다양한데 오늘은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자, 그럼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나요?